안녕하세요. 로펌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자주 등장하는 그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배상한다. 이런 위약금 조항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유리하고 얼마나 불리한가, 그리고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는 위약금 조항이 많이 깎인다고 하는데, 그리고 위약금과 위약벌이 서로 같은가 다른가? 완전 다르거든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계약서에서의 위약벌 조항입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죠. 첫 번째, 위약금은 내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라는 귀찮은 일을 안 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자, 계약서에 이런 문구 많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서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비밀 의무. 서로 비밀을 지켜야 되고 이걸 유출한 경우에는 일체 배상 책임을 진다. 만약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이걸 유출을 했어요. 계약 위반한 거죠. 기분 나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데 우리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가를 밝혀야만 돼요. 쟤가 말이야 우리 비밀 자료를 유출해서 기분이 무지 나쁜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려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비밀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1,0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금액으로 되어 있으면 야, 네가 그거 유출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손해 입었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금액을 딱 특정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위약금은 깎이기도 해요. 대부분 많이 깎입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계약을 위반했고 계약서에는 계약을 위반하면 만약에 2,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계약을 위반한 게 맞으면 무조건 2,000만 원을 배상해 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계약서에 2,000만 원 되어 있잖아. 2,000만 원 내놓아야지. 그런데 이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즉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야, 손해배상을 얼마로 하자라고 퉁친 거죠. 퉁친 거. 일종의 에스티메이션이죠. 그러니 나중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미리 퉁쳐놓은, 예정해놓은 위약금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야, 그 퉁친 거하고 실제 손해랑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우리 민법 389조 2항에 위약금이 너무 많으면 법원은 적당히 깎을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즉, 위약금을 정해줬지만 나중에 손해를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 있는 사람은 에이, 너 그만큼 손해 많이 입은 거 아니잖아. 좀 깎자. 너 실제 손해 입은 게 얼만데? 라고 항변을 하면서 실제 법정에서는 많이 깎으려고 해요. 물론 위약금 조항이 있으니까 손해 청구하는 쪽은 야, 웃기지 마. 일단 돈 내놔. 이렇게 위약금 금액을 통째로 청구할 수, 통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은 있겠지만 법원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고 깎을 수 있다. 그래서 깎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인상시켜 주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지? 아까 그랬잖아요.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퉁친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퉁친 금액, 사전에 예정한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에서 본 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되게 작아요. 되게 작으면 그 예정된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사전에 퉁친 금액이. 그러면 사전에 퉁친 금액을 깎을 수 있다,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있는데, 반대로 자, 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했는데 뭐야, 실제 손해가 1억이 발생했어? 야,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적게 했잖아. 그러니까 1억 이상의 뭐 2천, 3천, 4천, 5천 청구할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약금은 사전에 정해놓으면 인상시켜 주지는 않아요. 즉, 야, 그 금액으로 퉁치기로 한 거잖아, 서로. 그래서 위약금 제도가 상당히 편한 제도인 건 사실인데, 바로 이 부분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해도 그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럼 여기에 또 하나의 또 고수의 비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위약금 조항은 그대로 살리고 그 이항에 이런 조항을 두는 거죠. 만약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약금 초과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면 위약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악랄한 방법이기도 하고 고급 기술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위약금하고 위약벌은 서로 다릅니다. 한 끗 차이인데 다르다고요? 아주 다릅니다. 자, 아까 말한 위약금은 나중에 실제 손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면 깎일 수 있다 그랬죠. 법원은 깎아준다 그랬죠. 그런데 위약벌은 깎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특히 의뢰 입장에서는 갑 쪽에서 계약서가 날라왔는데 우리한테 위약할 때 책임을 물린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위약금으로 되어 있는지 위약벌로 되어 있는지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냥 뭐 의리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금 2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 그냥 계약을 위반할 때는 2천만 원 배상한다 그러면 이거는 위약금 조항이고, 나중에 실제 손해가 2천만 원에 미달하면 깎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의리 본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위약벌로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위약벌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감액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의뢰 입장에서 갑이 보내온 계약서를 검토할 때 위약벌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걸러내야 되고 위약벌을 위약금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크게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4가지만 다루었고요.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고급 기술 또는 좀 악랄한 기술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펌 머스터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